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비트코인이 이란과 이스라엘 충동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음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투자자들의 패닉이 다소 없음으로 나타났는데요. 현재 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뉴스BTC에 따르면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약 10만 5천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난 일주일간의 하락폭은 0.5%에 불과합니다. 온체 분석 플랫폼인 크립토퀀트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군사 충돌 이후에 비트코인 시장의 투자자 심리를 분석한 결과 매도 압력 지표인 거래소 순유입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자산을 매도하기 위해서 거래소로 옮기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미결제 약정 측면에서도 전반적인 포지션 유지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시적인 가격 조정으로 일부의 롱 포지션이 청산이 됐지만 여전히 기관과 트레이더들의 자금 유입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비트코인 파생 상품 시장에서도 일부 포지션 정리가 있었지만요. 대규모 이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분석가는요, 전쟁 뉴스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매도세보다는 관망세가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향후에 지정학적인 위기가 더욱더 격화될 경우에는 시장의 반응이 급변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고요. 현재 비트코인은 10만 5천 달러 선에 머무르고 있고요. 투자자들은 당분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지표도 보실 텐데요. 알트코인 시즌 지수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즌 지표 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알트코인 시장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트코인의 매도 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가격을 유지해주고 있고 시장의 전체 수급 역시도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에 머물러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해소하고 난 이후에 시장의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크립토 투자자들의 공포 탐욕 지수 역시도 중립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시장 자체가 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가왔을 때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공포가 아니라 이 중립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시장의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이 시장을 지키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표들 참고해 보시면서요. 현재 시장의 체크 포인트들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들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디어가 대규모의 비트코인 매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SEC 승인이 완료됐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분 대부분을 소유한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은요. 비트코인 매입을 위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TMTG는요. 약 50개 기관 투자자로부터 조달한 23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즉시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블록체인 매체인 더블록이 전했습니다. TMTG는 비트코인 매입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투자 설명서에서 최적의 시점과 규모로 비트코인 및 관련 자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언급했고요. 최대 12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주식, 채권, 워런트를 발행할 수 있는 유니버셜 셀프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증권 발행 계획은 없다라고 회사 측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TMTG는 나스닥에서 DJT라는 티커로 거래 중인데요. TMTG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 외에도 스트리밍 서비스 트루스 플러스와 핀테크 브랜드 트루스파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트럼프 미디어가 비트코인 매입에 관해서 SEC 쪽에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비트코인 수요에 관해서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산업에 직접 관여라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 상출이다라고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SEC 쪽에 관한 승인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의 물량을 어느 정도의 호흡으로 매집할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요. 시장에 다가올 수 있는 수요에 관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이 중동발 리스크 속에서 비트코인 대량 매입을 예고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 창업자가 또다시 대규모의 비트코인 매입을 예고했는데요.
블록체인 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세일러 회장의 이번 발표는 이스라엘, 이란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테헤란을 공습한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3% 하락했지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여전히 10만 5천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경고는 하고 있습니다. 코인 뷰로 창업자인 닉 파런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위험 자선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공급의 20%가 통과하는 핵심적인 경로인데요. 에너지 가격 상승은 글로벌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스트래티지는 5억 8,2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입했고요. 보유량은 58만 2천 비트코인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실 시장의 이런 흔들림 속에서 스트래티지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들의 추가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 시장의 포인트로 삼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지표는 최근 들어서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쪽에 관한 ETF 유출량과 유입량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여전히 ETF상으로의 수급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지켜주고 있다는 게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지정 확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요. 수급적으로는 아직은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포인트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비트코인, 디파이, 수이, 카르다노, 앱토스 블록체인에서 급격하게 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수이나 카르다노, 앱토스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서요, 디파이 기능을 갖추면서 가치 저장 수단을 넘어서 다양한 금융 활용 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이 네트워크는요, 스탁스 그리고 롬버드 파이낸스 등의 비트코인 디파이 통합을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탈중앙화와 보안성이 가장 뛰어난 디지털 자산으로 손꼽히지만요. 그동안 네트워크 한계 때문에 금융적인 활동성이 좀 부족했습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디파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이 되면서 이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잠재적인 활용성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FI는요,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이제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하는데요. 수이 네트워크의 창립자인 미스턴 랍스의 아데니어 아이보드는요, 최고 제품 책임자가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보안성과 가치 있는 자산으로 여기며 시작했지만 저장 수단의 역할에서만 제한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수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트코인 사용자들이 단순한 보유를 넘어서 디파이 활동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는요, 비트코인을 개발했을 당시에는 비트코인 자체를 공통화폐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자면 무겁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만큼 네트워크상이 이제 화폐로 활용하기에는 속도적인 면에서 조금 느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치 저장 수단이라든지 혹은 투자 자산으로서만 활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디파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요, 비트코인 자체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사토시가 내세웠었던 이 비트코인을 통한 탈중앙화 화폐 시스템이 가능하지도 않을까라는 시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비트코인 자체는 채굴 규모나 채굴 양도 그렇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더 채굴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그 네트워크 자체의 활동량 역시도 조금 느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분석을 이제 비트코인 재단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바이고요. 지금으로서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과 투자 자산으로서의 활용도가 더욱더 높긴 하지만요. 이렇게 다양한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서요, 추가적인 확장성을 얻을 수 있다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분석들도 나옵니다. 관련한 내용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엔 온체인 지표인데요. 비트코인 거래소 입금량이 최저치를 나타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추가 상승 가능성에 관한 시사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벌어진 중동 전쟁으로 비트코인이 단기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오히려 매도보다는 이 축적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크포스트 크립토퀀트 기고자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바이낸스의 대형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입금량이 역사적인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는데요.
다크포스트는 비트코인의 입금량이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투자자들이 매도보다는 보유를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형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들이 같은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점은 또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대형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가 동시에 같은 전략을 취했을 때 이전 사이클에서 고점을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고점에 도달했을 때 개인과 대형 투자자의 유입량이 크게 증가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유입량의 급격한 감소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보다 명확한 거시경제적인 신호를 기다리거나 비트코인의 장기 상승을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온체인 지표를 잘 살펴보시면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맞이하고 있음에도요. 유출량 그리고 이제 거래소로 유입되는 양 자체가 급격하게 좀 줄어가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거래소 내로 비트코인이 입금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개인 저장소에 좀 저장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관한 이제 추가적인 시장의 매도 압력이 적다라는 걸로 우리가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요. 위험 자산에 관한 선호 심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골드와 같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전 자산으로 보유를 하거나 아니면 현금을 보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혹은 이제 소량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 모두 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 관한 매도 의사가 없다라는 건 그만큼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치를 높게 평가하거나 혹은 비트코인 자체를 안전자산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관련한 온체인 지표상은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들과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자세히 살펴보시면서요. 혹시라도 이 비트코인 거래소 쪽으로에 관한 매입량이 급격하게 늘어가게 된다면 그 또한 좀 매도 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팔로우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더리움 온체인 지표인데요. 지난 30일 동안 고래들이 보유량을 149만 개 늘렸다라는 소식들 전해졌습니다. 이더리움 고래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이더리움 보유량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냈는데요. 더 코인 리퍼블릭은 센티멘트의 데이터를 인용을 해서 고래들이 이더리움 보유량이 지난 30일 동안 무려 149만 개 늘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대로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이더리움 고래는 전체 생태계 공급량의 26.98%를 보유하고 있는데 매체는 이에 대해서 이는 이더리움 소유권이 개인 투자자에서 대규모의 투자자로 이동했음을 시사한다라고 하면서 대규모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강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16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7시 58분 이더리움 가격은 2,545.44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더리움에 관한 온체인 지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과 같은 고래 투자자들의 대형 매집 역시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ETF 플로우입니다. 블랙록의 이더리움 ETF 쪽으로에 관한 계속되는 유입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이더리움 쪽에 관한 수요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가격은요, 이번에 또 한 번 하락을 해서 2,500달러 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트코인 대비해서 최근 일정한 기간의 통계를 내봤을 때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이때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또 기관 투자자들 또 고래 투자자들은 계속되는 축적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더리움을 바라보는 개인 투자자와 또 기관 투자자들의 시선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한 수급 동향들 살펴보시고요. 이더리움이 만약에 가격 방어를 해주지 못할 경우에 이번 알트 시즌에 또 한 번의 위험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니까요. 객관적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솔라나 그리고 이더리움 3분기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솔라나와 이더리움 비율이 4개월 내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6월 15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AMB 크립토에 따르면 솔라나가 150달러 지지선 하락 후에요. 180달러 고점 대비해서 약 15% 급락하면서 솔라나 이더리움 비율이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이더리움은 2,500달러 선 지지선을 방어하면서 상대적인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같은 차별화된 흐름은 솔라나 이더리움 차트에도 반영돼 있고요. 이번 주 해당 비율은 5% 이상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솔라나는 현재까지 세 차례 강한 반등을 이끈 역사적인 지지 구간에 도달해 있어서요. 기술적인 반등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솔라나의 RSI는 과매도 구간에 진입해 있고 1.07%의 일일 반등은 단기 회복 가능성을 시사하는데요. 다만 온체인 지표는 여전히 이더리움의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일일 거래량은 11억 7천만 달러로 14.9% 증가했고 솔라나는 2억 3천만 달러로 9.1%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더리움의 주간 수수료는 107.7% 급증한 반면 솔라나는 16.6% 증가에 머무르면서 사용자 활동과 네트워크 활동도에는 큰 격차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투자자 신뢰도 측면에서 이더리움이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현재 이더리움은 2분기 동안은 약 40%의 상승률을 기록 중이고 솔라나는 17%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솔라나가 반등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펀더멘탈과 온체인 데이터는 하방 위험이 더 크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향후 몇 주 내에 이 흐름이 계속될 경우 솔라나의 최근 하락은 매수의 기회가 아니라 더 깊은 조정의 시작일 수 있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가격적인 성적표상으로 이더리움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몇 달 전, 그리고 한 1년여 전으로 회귀를 해봤을 때 솔라나의 폭발적인 상승과 대비했을 때 이더리움이 오히려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인 뉴스로 시장의 뉴스들 살펴보셨고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들과 또 소중한 인사이트들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